네, 금요일 주주의 세계는 주식창 하창봉 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대 상승세를 보이던 시장이 조금 전 바로 낙폭을 또 키우면서 상승폭이 많이 지금 둔화가 됐어요. 좀 예상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혀 글쎄 예상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전혀 마음의 동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지수란 게 맨날 올라서 좋을 것도 아니잖아요. 또 가다가 좀 눌려주는 것도 있고. 근데 시장이 이 부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됐던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라 보면 좋겠죠. 수도권에 대해서 한 9월 6일까지인가요? 거의 3단계에 준하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3단계는 아닌데 3단계에 준하는 이제 거리두기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2시 지나면서 갑자기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나왔고, 또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언택트 관련주들의 급등 이런 게 좀 나왔는데, 오늘 포장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시장은 지난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금요일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이거 그냥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3단계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수 바로 저점 찍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체력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실물 경제는 아이러니한데 시장은 오히려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해서 충분히 흡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장이 잠깐 흔들렸지만은 남아있는 2시간 동안에는 물론 또 금요일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반등폭이 조금 미약하겠지만은 우리가 염려하는 뭐 갑자기 또 이것 때문에 종가까지 터무니없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전 힘은 아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분명 상승 권역에서의 등락은 있습니다만 현재 또 저점보다는 조금은 또 올라서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주가 오늘 바로 5G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가장 두드러졌는데 시장이 좀 주춤해지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를 했어요. 지난 수요일 마감 관심주가 솔리드였는데 딱 솔리드가 5G 관련주들을 이끌어줬어요. 솔리드가 잘했으라기보다는 이제 수급적으로 5G를 같이 움직인 거죠. 아마 8월 달은 우리가 5G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7월 말부터. 그래서 가장 많이 7월 말 8월 달까지 오면서 사실 다른 섹터보다도 5G는 7월은 사실 소보장이라든지 비메모리가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8월 달 장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마감을 하게 되는데, 8월 기준으로 IT 섹터들 딱 리뷰를 해보면 확실히 5G,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이 훨씬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5G에 대한 2분기 하반기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죠. 기대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8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 나왔는데 5G 주들은 거의 대부분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 자체를 하반기로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많이 움직였던 이유를 두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는 물론 저의 상상력입니다. SK텔레콤이 보통 우리가 자사주 매입 그러면은 주가가 내렸을 때 자사주를 많이 하는데, SK텔레콤이 최근 17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25만 원 상태에서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딱 해줍니다. 상당히 자신감이고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자사주 매수할 때 보이는 주가 하방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주식이 내려갑니다. 근데 주가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주주 진화 정책으로 자사주를 매수해주고 뭐 달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 복합적이거든요. 통신 또 대표적인, 왜냐하면 뭐 5G 그러면은 스마트폰이야 제조사가 만들겠습니다만은 그 통신 인프라는 통신사가 가져가는 거니까. 물론 SK텔레콤의 자사주 매수 공시와 오늘 5G 관련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 자사주 매입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차원에서 SK텔레콤을 잠깐 언급드려봤고요. 지금 근데 다 고점 대비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 5G 관련주들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이건 팔아야죠,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은 팔아야 되는 시점이고 들어간 날은 아닌 거네요. 이미 오전에 오버슈팅 났습니다. 11시 전에. 오버슈팅이라는 걸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오버슈팅은 다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과유불급이거든요. 좀 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5G 주들의 시세, 단기적인 시세는 조금 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다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섹터가 그 대세를 거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제 조금 주식이 변동성이 1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매도 세력이 좀 있다, 그걸 보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최근 장의 흐름이 반등은 합니다만은 조금 불안해요. 수급도 빠르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사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오전에 너무 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차익 매물 나온 거고, 솔리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좀 정리하죠. 중장기 그림은 5G 주는 계속 작년의 하반기처럼 약간 생각이 납니다. 작년도 한 10월 달까지는 강했었어요. 근데 작년도가 5G 관련주가 11월 달부터 연말까지 죄송합니다.
시세가 주춤했어요. 상당히 주춤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감과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한 지금 가장 좀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지금 벌써 하반기가 이제 우리가 하반기 그러는데요. 다음 주면 3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3분기 실적부터는 2분기 돌아서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네. 큰 그림에서는 뭐 통신사들의 5G 투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5G 관련주들은 작년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월 달까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 정도까지 봐주시고 투자 관점에서는 차라리 다음 주를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요. 근데 뭐 가격적으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 에이스테크라든지 솔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굳이 오늘 종가 지금 2시 구간에는 매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왜 한다 해도 물론 시세는 3에서 5%는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오늘 좀 과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으로 10월 달까지 보실 분들은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최애 종목은 솔리드입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솔리드가 제가 써도 솔리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G는 솔리드가 원래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론트홀 장비도 있고 광 트랜시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리드는 아시겠지만은 국내 통신 3사가 다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가장 또 강했던 거거든요. 네. SKT, LG, U+, 다 갖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백홀 장비나 매돌 장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KMW를 메인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원래 KMW에서 네. 근데 에이스테크가 바톤을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강했던 게 이제 서진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제 KMW 중심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과 트레이딩의 관점인 거죠. 기업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기업 관점으로 봤을 때는 KMW를 메인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에이스테크,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가 미운 오리 새끼의 반란과 유동성 때문에 이쪽을 봤던 거고 최근 서진 시스템도 사실은 5G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체 매출의 절반도 안 됩니다. 5G 장비 쪽은. 하지만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또 서진도 같이 움직이는 건데 누가 대장이고 대장 아니고는 다음에 별개 같고 왜냐면 살 때는 이왕이면은 대장이 가장 크게 치고 올라가고 끌고 가니까 그쪽을 매수를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음 주를 기약해서 공략을 할 때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여전히 한번 들어왔던 이 트렌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 여러분들이 5G를 보신다면 물론 이제 기존의 RF, HIC, HFR, OE 솔루션 다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계속 이 3인방 플러스 옵션 1이 나을 것 같습니다. 3인방 플러스 옵션 1은 에이스테크,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 이게 플러스 알파 서진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RF텍 KMW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딩 네. 관점에서. 근데 저는 RF텍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RF텍이 5G 관련주가 맞긴 맞는데 RF텍이 지금 약간 변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코로나 관련 치료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G만 보신다면 저는 에이스테크,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 3에다가 약간 최근에 힘이 좋은 서지 시스템 한 요 네 정도 기업만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기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예. 트레이딩 관점은 네, 조금 더 그리 매력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종목들을 또 꼽아주셨습니다. 5G는 오늘 또 오전에 좀 강하긴 했지만 현재 상승폭이 축소됐던 부분을 봤을 때 이때 다음 주에 매수 타점을 좀 고민을 해보자. 여전히 중장기적인 10월까지의 좀 매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강했던 특징주 바로 풍력주입니다. 어제 저희가 유니슨과 삼강 M&T가 강하다. 예. 이쪽만 계속 강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CS 윈드를 또 최선호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네. 단기적인 테마에 대한 힘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가셨는데 딱 오늘 다른 풍력 관련주들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 네. 흐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어제 아마 출연자분이 CS 윈더가 대장이고 가장 확실한 회사다고 말씀하셨으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다 안 맞다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풍력은 사실 보면 풍력이라는 게 그리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이제 뭐 대관령 목장이나 많이 본 거 있지 않습니까? 큰 풍력 타워가 있고 그 타워에다가 이제 우리가 바람개비라고 이야기하는 4개 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풍력 관련 회사들이 보면 타워를 만든 회사 그리고 이제 그 팬을 만든 회사인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타워 쪽이고 매출의 한 절반 이상이 북미 쪽에서 나죠. 그 나머지 이제 유니선이라든지 태웅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 좀 작은 제품들인데 사실 유니선이 먼저 이쪽에 대해서 좀 좋은 그림을 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유니선은 회사 규모 자체도 조금 작고 주주도 아마 도시바 인코퍼레이션이었습니까? 일본 개 기업이 14% 갖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삼천리 쪽으로. 네. 네. 근데 이 사모펀드가 국민연금이 거의 자금을 거의 다 뗐다는 맞습니다. 이야기 있다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 공시 딱 나오니까
정부의 그린 뉴딜과 매칭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선의 주가가 가주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그 유니선이 매각되면서 한 번 더 시장에 그런 트리거를 준 것 같아요. 정부의 의지를. 그러니까 풍력 그린 뉴딜 네. 쪽으로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결정적으로는 우리들의 돈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냈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공적 자금의 성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풍력 회사의 어떤 사모펀드의 주체가 공적 자금이 되게 되면 아 시장에서는 역시나 지금 그린 뉴딜 풍력 쪽으로 계속 힘을 실어주겠구나. 이게 네. 유니슨 트리거 된 거고 오늘 두산중공업이 탁 튀어버리잖아요. 이거는 풍력만의 이슈였을까요? 복합적입니다. 두산은 원래 지금 매각 재료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두산이 원전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근데 원전 때문에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집 팔고 야구단을 파내 만에 지금 네. 판교에 짓고 있는 신사옥 지금 들어갈 수 있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인데 두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계속 사업을 털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는 복합적인 것 같은데 이리 좀 정리하죠. 미국 대선도 또 한몫입니다. 오늘 속보로 나온 게 바로 트럼프는 이제 지난주에 민주당은 바이든 후보가 확정이 났고요. 공화당 이번 주 전당대회에서 조금 오늘 기사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네. 확정이 됐습니다.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어지간하면 당연히 되는 건데 원래 트럼프가 대선이 작때 2016년도로 돌려보면 힐러리와 트럼프의 사이에 트럼프는 친환경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집안의 근거 자체가 재벌 쪽, 부동산, 에너지 쪽입니다. 좀 국영제 쪽이었죠. 네, 그런데 대신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로드맵에 큰 골자 치면 딱 이거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데 2050년까지 청정 에너지를 100% 맞추고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목표입니다. 네. 물론 미국의 대선은 아직 3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바이든의 어떤 이러한 이야기 자체는 앞으로 미국 대선이 결론 나기 전까지는 네. 시장에 풍력 관련, 친환경 관련 에너지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CS 윈드 같은 경우가 바로 아까 제가 초반에 저는 딴 거 안 본다고 그랬어요. 풍력은 저 CS 윈드밖에 안 봅니다. 정말요? 네, 왜냐하면 CS 윈드의 주 매출이 북미고 저는 바이든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미 대선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계속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풍력 관련주를 보신다면 CS나 CS 윈드, CS 베어링 쪽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좀 깔끔하지 네.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건 유니슨과 삼강 M&T였는데 네. 여기선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오늘 사실 두산중공업 필두에서 동국 SNC, CS 베어링, 뭐 태웅 다 올랐는데 그 안에서도 CS 윈드, CS 베어링 이쪽 계열을 중심으로 보신다. 그러면 네, 주 매출이 중장기적인 관점이세요? 아니면 테마적인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세요? 근데 혹시 시간 되실 때 태웅, 동국 SNC, 유니스턴 전부 다 재무제표 딱 열어보면 상장되어 있는 풍력 관련주 중에서 가장 스테이블하고 현금 여력이 좋은 회사가 CS 윈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유효하다. 네, 이게 CS 제가 너무 이 회사 띄워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예전부터 이 기업을 계속 좋아했기 때문에 앞시간 또 대표님도 나왔다 가셨어요. 그랬습니까? 네. 어쨌든 뭐 테마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기왕이면 펀더멘탈과 실적이 양호하다면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S 윈드를 탑픽으로 풍력 관련주에 대한 또 긍정적인 진단, 미국의 이런 바이든 후보의 수혜 기대감까지 높다 이야기를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와 폴더블 모처럼 스마트폰 관련주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은 좀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만 파트론의 3분기 흑자 전환,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카메라 관련주도 꿈틀댔고 지금 폴더폰 관련해서도 기다리는 일정이 있잖아요. 좀 움직였던 관련주들은 이제 좀 쉴 만큼 쉬었다. 반등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아마 삼성이 또 야심차게 준비한 갤로트 20 같은 경우는 약간 초반에 노이즈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월 은폐를 했습니다만 네. 일부 결함 아닌 결함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폴더블 관련주가 움직인 거는 삼성이 9월 1일이라고 하는군요. 네. 9월 1일이면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인데 말이죠. 예, 언팩 행사 갤럭시 Z 폴드 2죠. 그러니까 이제 Z가 이제부터는 붙게 되기 때문에 폴드 2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이제 언팩 파트 2 행사 개최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한테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거는 뭐였냐면 삼성이 8월 5일입니까 6일입니까 갤럭시 언팩 행사했죠. 네네. 예, 그때 한 그 후속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작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양이라든지 좀 구체적인 거를 언팩 행사를 통해 가지고 갤럭시의 Z 프리 시리즈를 다시 한번 소개되는 그림이 있고 근데 하반기에 사실 모토로라도 마찬가지고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폴더블 폰은 많이 출시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냥 폴더블만 출시되는 게 아니라 하반기 출시되는 폴더블 폰들은 대부분이 5G가 붙게 됩니다. 그럼 5G 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 지금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가요? 높지는 않지 않아요? 낮습니다. 시각적으로 좀 그런 것 실제적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다시 삼성은 화웨이한테 1위를 뺏기게 되죠. 화웨이가 다시 1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는 중국이 내수가 있었기 때문에 화웨이는 다시 삼성을 제끼고 삼성이 일시적으로 1위에 갔던 거고 다시 1위를 달성하게 됐고요. 근데 전체 글로벌 상반기 기준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은 대략 YOY 기준으로 17%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은 확실히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오긴 왔습니다. 보통 교체 수요가 사실은 하반기에 좀 많습니다. 하반기에 많긴 많은데 조금 약한 흐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가장 언제 공식적으로 아이폰 12를 출시하냐가 가장 큰 트리거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애플 쪽에. 네. 그러니까 애플이 나오면 아이폰 좋고 삼성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걸 꼭 말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관심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몰기 위해서 가장 큰 트리거는 제 생각으로는 아이폰 12의 출시 일정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하반기에는 좀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있긴 있는데 이게 엄저레이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폴더블이나 카메라 관련주의 반등은 어떤 강력한 트리거 뭐 Z 플립 폴드 2의 언팩 행사 이런 거는 가시적인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시장의 호재성 재료, 뭐 파워러 이장 또는 공매도 연장, 코스닥 반등과 좀 매칭되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었다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심을 좀 가지시는 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뭐 추격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자리를 잡는 과정, 분할 매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당장 내일 올라라고 사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매력도가 높지는 않은 그 부분에 거네요. 계속 체크는 하시는데 뭐 5G 정도의 강력한 파워는 아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네, 지금 5G 관련해서는 오히려 5G에 대한 관심 유효한데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오늘의 상승은 좀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매 매력도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NHK에 지금 속보 전해지고 있네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임에 대한 의형을 굳혔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1.3%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지금 뉴스와 더불어서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증시까지 1.3%의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는데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솔랑설에 됐던 부분이라 저는 사임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이제 아베 총리의 지금 건강 이상설, 건강 이상설이 진짜 건강이 이상해서 사임하는 게 아니라 최장수 8월 25일을 넘기면서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8월 25일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번 주였는데 일본의 역대 최장 총리 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 기간을 채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떨어진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건강 이상설을 조금 뭐 우리 편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핑계 삼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임을 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 일주일 전에 고민 아닌 고민했었어요. 투자본에 물어봤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조만간에 여차하면 일본의 아베 총리 사임설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뭘 사야 되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관련한 제가 주변 있나요? 사람들한테. 네, 정말요? 예, 이건 정말입니다. 제가 자랑 같지 않지만은, 근데 왜 자랑 같지 않냐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저만 모를 뿐이지 시장은 충분히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베 총리의 어떤 사임설 때문에 엔화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좀 떠나가지고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지금 저도 약간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좀 정확히 뭐가 뭐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주말에 또 하나의 다음 주 투자를 위한 고민거리는 제공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상승으로 나오는데 사실 지금 1.4% 내외권에서의 하락 변동성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엔도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베 총리의 사임에 대한 관련 지금 속보가 전해지면서 일본 증시 일단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일본 개별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과 함께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가 1.7%까지 계속해서 큰 흔들림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확실히 우리 시장도 상승폭이 축소되고 일본은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대한 방향성도 전반적으로 좀 세워볼까요? 연준에서도 한은에서도 완화적인 방향을 이야기하고 우리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까지 나왔는데 코로나에 대한 우려를 다음 주는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거 앞서가지고 재미난 거는 정씨 우리 동학개미들은 아베 총리의 사임에 불매운동 관련주에 베팅을 하고 계시군요. 지금 움직입니까? 네,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역시 동학개미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삼육물산 모나미 상한가 가는 걸 보고 참 이거를 좀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은 아베 총리의 사임에 오히려 불매운동 관련주 쪽으로 상당히 강한 베팅을 해버렸습니다. 과연 이거의 베팅 해석이 제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요. 모나미 신성투자 지금 10% 급등 나오고 네, 저희가 있네요. 방송 중에 이 부분을 속보를 드렸기 때문에 네. 그냥 실시간 종목들의 네, 움직임을 그걸 일단 좀 체크드리는 수준 전해드릴게요.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는 글쎄요,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죠. 이번 주 미국장도 우리장도 마찬가지고 기대를 모았던 파월 의장의 어떤 잭슨홀 미팅은 저는 수순대로 마감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실제적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평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상행하는 부분, 그럼 연준이 최근에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2% 정해놨는데 2% 실제 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2% 조금 높게 잡아놔도 굳이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금리 동결은 계속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 금융시장에서 보여줬던 이 발언 이후의 변화는 오히려 달랐습니다. 차라리 달러는 다시 일시적으로 약세에서 강세로 갔고, 조금 다음 주에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미국의 10년물, 30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버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뭐 너무 시향이다 보니까 길게 이야기 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저는 세 가지 재료, 이번 주 증시가 물론 지금 오늘 약간 흔들리는 거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주간 기준으로는 전주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럼 세 가지 재료, 공매도 연장, 그리고 잭슨홀 미팅 또는 기타 등등의 어떤 재료는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을 하고 있다 봅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다음 주를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반영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미국 증시 기준을 보면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가치주와 언택트 관련주가 하루하루 조금 등락을 보입니다. 밤새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가치주 상승, 기술주 차익 매물. 네.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중기적으로 한 열흘이나 한 달 정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성장 언택트가 갑니다. 네. 네, 그거 좀 포인트 잡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요. 네.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급격하게 키웠고 기관 쪽에서도 결국 지금 매도로 전환 흐름이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잡히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매수 규모를 줄였거든요. 일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더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일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저희가 뭐 갑자기 모나미가 움직이고 일본 불매 관계가 움직였다는 건 여기서 지금 어차피 어떤 그 갑작스러운 사임이라도 볼 수 있는 거, 정신은 그렇게 해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밖에서 이제 여담삼에서 아무래도 이거 사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식 발표, NHK 공식 발표되는 또 다른 거니까 네. 시장이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일본 총리의 사임 자체는 뭐 엔화의 변동성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주다 보니까 그럼 다음 주 시장에도 영향을 더 미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되게 그 주말에 고민거리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장 전체를 뭐 어떻게 안 좋게 있건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아까 본다면은 이 뭐라고 하죠?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일본 불매 관련주들이나 소재 관련주들이나 이런 거 보시면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에 대한 리스크는 뭐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다만 종목들 안에서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일단은 불매운동 관련주를 좀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좀 변동성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도 상승폭이 다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어떻다라는 거죠? 네, 다음 주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 이제는 저는 이번 주에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쉬어가는 장을 전망을 네, 해주신 코스피 한 건가요? 2350, 코스닥 835선이면은 제 기준으로는 적당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어차피 다음 주를 다시 위쪽으로 치고 간다는 그림보다는 좀 얕은 눌림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얕은 네. 눌림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낮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눌림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종목 픽 좀 짧게 들어볼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가지 않은 종목에 대한 순환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동안 8월달 이제 다음 월요일이 되게 되면 8월이 마지막에 9월 준비해야 되는데 네. 8월 중하순에 가장 안 간 게 뭘까 보니까 FP12 같아요. 오, 네, 저는 이게 7월 말까지 강했다가 가지 않은 게 카메라 모듈 FPC, MLCC인데 FP12 중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바로 심택입니다. 네. 심택이 지난 2분기에 300억대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초스프라이즈. 보통 실적 발표하고 상가 가는 경우는 없었는데 심택은 실적 발표하고 상가 갔었습니다. 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대표적 FP10인데 심택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지금 DDR5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상용화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가 지금 이 기존의 이 모바일 위주의 FPC에서 우리가 가장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데이터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위주, 모바일은 스마트폰, 데이터는 서버 디램, 서버 쪽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모바일 위주의 FPCB 쪽에서 서버용 쪽으로 모듈을 키우게 되게 되면 많이 꼽힙니다. 그리고 높게 꼽히기 때문에 이런 FPCB 업체들의 ASP라고 이야기하는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심택을 바라보는 가장 결정적 실적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주가는 지금 거의 차트 기준으로는 전혀 매수 기준이 안 잡힙니다. 근데 저는 이례적으로 보통 제가 주식이 움직일 때 사는 스타일인데 네. 지금 심택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늘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회사가 이상이 없고 하반기 모멘텀이 확실하다면 또 9월 달이 월이 바뀌니까 그동안 쉬었던 FPCB나 MLCC 쪽에 대한 순환적 반등을 생각한다면 뭐 현 구간부터 조금 공략을 좀 하시면 좋지 않나 볼 수 같고, 그래서 네. 목표가도 좀 높게 잡았어요. 이거는 저는 25,000 이상 봅니다, 당연히. 와, 예, 네. 25,000이 신고가인 것 같은데 아마 저는 그래서 다음 주는 꼭 이거 말씀드립니다. FPCB, MLCC 관련주들을 다음 주에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고,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준 심택이 제 눈에는 탑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25,000원까지 심택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과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 장에 대한 전략까지 도움 말씀 주식창 하창봉 고수통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